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우리는 일지의 양태를 보고 그 배우자의 인연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일지는 배우자궁 또는 부부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배우자에 관련해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내 배우자 성향이기도 하고 미래의 가정운을 내다보기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일지가 암시하는 배우자 인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연을 가장 극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일지의 배우자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주에 나타난 배우자의 암시에 의해서 인연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자신이 기준에 맞는 배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혼이거나 독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궁의 상황을 암시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한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비로소 부부궁의 암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지를 관찰하는 방법 중에서 일지의 희신과 기신을 봐서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일지가 용신일 경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지에 용신이 있다면 배우자를 만나고부터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뭐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명이라면 더 말할 나이도 없이 남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이 된다면 그의 삶은 결혼 전후로 나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신이 일지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배우자의 공덕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좋은 용신이지만 특히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와 더불어 황금기의 중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지가 기신일 경우를 살펴봅니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아들의 사업이 망했다고 하는 노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을 한 후부터 형편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요인은 접어두더라도 배우자궁의 암시가 흉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 중년에 진입하면서 일지의 흉한 작용으로 인해서 삶이 쪼들리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지가 기신인 남자와 살게 된다면 그렇게 애먼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이것은 여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일지의 희신과 기신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지의 양태를 볼 때 배우자에 대한 관념을 봐야 하는데요. 즉, 일지의 어느 십성이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일지가 인성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작용은 자상한 어머니 같은 배우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또 무슨 일을 해도 웬만하면 이해를 해주고 용납을 할 것 같은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논하면 해결책을 찾아주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배우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말은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하는 말이 모두가 맞는 말이고 자신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용신까지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기구신만 아니라면 대체로 좋은 부부의 인연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작용은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남이 들을 때는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은 일지의 기구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합을 볼 때 일지에 기신이 있는 경우는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지의 영향력은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에 대한 소감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일지가 식상일 때를 살펴봅니다. 긍정적인 작용은 힘든 일이 있다가도 배우자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피어납니다. 식신과 상관의 차이는 작은 것이니까 잘 알아서 구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일간도 언제든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면 조언을 청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기구신만 아니면 좋은 감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생의 유정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작용은 끝없는 배우자의 요구에 지칩니다. 일지의 식상이 기구시라는 의미는 일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유출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에 너무도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허약한 일간에게 일지의 식상은 감당이 불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 살 것을 조언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운명에 걸맞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후에 겪을 만큼의 고뇌에 잠기는 것이 자신의 영혼이 받아야 하는 업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지에 재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긍정적인 작용은 입안의 혀처럼 뭐든지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해주는 능력자입니다. 정제라면 치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줄 것이고 편제라면 대범하게 거침없이 해결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넘쳐서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움직여주는 배우자를 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없으니까요. 부정적인 작용은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고 그래서 음양의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거부하는 마음일 가능성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시켜야만 하고 그것도 선뜻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대면서 하는 것이라서 속에서 불이 날 지경입니다. 일지에 기구신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로 인해서 속이 썩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지에 관살이 있는 경우입니다. 긍정적인 작용은 관살이 일지에 있으면 더욱 힘들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불편하다는 암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리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속 편하게 용돈을 탔으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어느 정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작용은 독신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부담의 암시를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배우자에게 매어서 옴싹달싹 못하고 끌려다녀야 하는 운명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결혼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말해줄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의 사주에 일지 편관이 있으면 나쁜 남자에게서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끝으로 일지에 비겁이 있으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작용은 말 없는 지원자이고 후원자입니다. 일지가 희용신이라는 말은 일간이 약하다는 것이고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든든한 후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는 배우자입니다. 인성이 희용신이라도 좋긴 하지만 비겁이 용신일 경우에는 동질의 감정이 추가돼서 더욱 친구와 같은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작용은 신강한 사주라면 일지의 비겁은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감정도 또한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음양의 이치입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하며 자칫하면 시기와 질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가족이 아니라 경쟁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갖고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